안녕하십니까.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전국 곳곳의 국민 여러분들, 또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요, 쌍방울의 김성태가 태국에서 체포되어 지금 한국으로 압송되었고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김성태가 저질렀다고 하는 대북 송금에 관련해서 이 의혹으로 말미암아 과연 형법 제93조 여적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고찰해 보기로 하시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서는 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이 구속영장에는 김성태의 대북 송금 혐의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 국힘당 측에서는 이재명의 경기도와 김성태의 쌍방울이 천안함 폭침 테러 주범인 김영철에게 뇌물을 갖다 바친 사건이라고 하면서 현행법상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적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또 대북 송금이 어떠한 점에서 문제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검찰에서는 김성태가 2019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중국의 한 식당에서 북한 괴뢰의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줄여서 아태위라 그러죠. 그곳에 송명철 부실장에게 500만 달러, 한화 약 60억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는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동시에 쌍방울 직원들을 동원해서 쪼개기 송금을 했다고 하는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자, 김성태가 북측에 돈을 보냈다는 2018년에서 2019년, 이 기간은 북한 괴뢰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대북 제재를 받고 있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즉,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죠. 또한 2018년 조선 아태위원장은 천안함 폭침 사건 주범으로 알려진 김영철이었습니다. 돈이 흘러 들어간 곳이 북한 괴뢰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대남 정책 집행기구인 조선 아태위원회라고 하는 점, 또 그 돈을 받아간 수령인들 중에 한 사람이 김영철이라는 점 등을 우리가 고려할 때 이 문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아주 극악한 범죄의 혐의라고 생각됩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순직하신 대한민국 병사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번 대북 송금에 대한 전모를 낱낱이 밝혀서 그 진상을 파헤쳐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제 할 일 못하던 국민의힘당 정진석이라고 하는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있죠. 그 사람이 현행법상 근본 대북 송금은 여적죄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참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사람다운 소리를 한번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여적죄는 형법 제93조에 나오고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로 아주 엄중한 형법인 것입니다. 다른 형벌의 종류가 없이 오로지 사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과 어떤 상황입니까? 북한 괴뢰와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즉 정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규정하는 적국에는 당연하게 북한 괴뢰가 포함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 괴뢰에 속해 있는 단체들도 그곳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항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적대 행위를 일컫습니다. 이 여적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북한과의 관계를 맺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북한과 관계를 맺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적대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그 까다로운 이유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래 아직 여적죄로 처벌받았던 사례는 없었습니다만은 근본 김성태가 저질른 대북 불법 송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분명히 적대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벌였던 이 범죄 행각을 낱낱이 밝혀서 반드시 여적죄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과거 우리 통합진보당의 이석기라는 자가 RO, 소위 말하는 혁명조직이었죠. 혁명조직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을 모의를 하였습니다. 그 혐의로 인해서 2013년에 구속 기소되었었죠. 그런데 불행히도 2심에서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가 되었고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복역하던 중 문재인이 퇴역하기 직전에 가석방 해주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구속영장에서 변호사비에 대한 대납 의혹이 빠진 것이 바로 검찰의 조작 수사를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얼마나 정신나간 소리가 되겠습니까? 이 내용은 쌍방울 측에서 이재명이가 2018년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20여 원의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줬다라는 그러한 의혹인 것입니다. 이번 이 변호사 대납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사를 하다 보면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도 다 밝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김성태는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뇌물공여, 외국환 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죄명으로 인해서 구속이 되어 있지만 이자는 부패방지법이라든지 국가보안법에도 명백히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김성태가 저지른 지난날의 그 은밀한 대북 송금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과 범죄 행위가 은닉되어 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왜 이 나라가 이런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어쩌다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조지 폭력배들이 기업을 인수를 하고 마치 성공한 기업인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이런 불법과 온갖 범죄가 사회에 범람하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요, 이 사회에 법치 질서가 붕괴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정과 상식이 파괴됐다는 것을 입증해 준 한 단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요, 물론 이 사건 자체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여러 가지 국가 공직에 있는 분들의 헌신과 노고가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범죄 집단, 이 잡범들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참형을 내려줄 것을 국가에 건의하고 호소해서 반드시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